네, 메이커즈 어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 쌤이고요. 그거는 그 땡스기빙이랑 이제 윈터 브레이크 때 이제 수업할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, 일단 땡스기빙부터 보시면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. 원래 땡스기빙 때는 이제 미국에 우리가 캠프를 가가지고 유학생들 이제 호텔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하루 종일 공부시키면서 하루가 이제 지날수록 애들 실력도 조금씩 올라가고 살은 더 빠른 속도로 찌고 이제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었는데,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캠프를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캠프를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.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클래스를 준비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매년 이제 원래 땡스 캠프에서 어떻게 하면 일주일만 해도 좀 엄청난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, 일단은 이렇게 막 실전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수학이 뭐 약한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개념별로 이제 토픽별로 다 잘라가지고 개념 설명해주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 풀이들 하면서 실력을 좀 탄탄하게 이렇게 쌓고, 그걸로 보통 거의 한 6일에서부터 7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제 몰아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를 시험 형식으로 이렇게 뭐 그 실력 평가도 해보고, 그리고 이제 실전 시험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, 올해는 이제 한국에서 혹은 또 온라인으로 그거를 똑같은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고자 하루에 막 4시간씩 개념 설명을 할 거예요. 하루에 이제 4시간씩 개념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이 토픽별 개념 정리는 실은 우리가 어떤 그 피아노 한 곡을 이렇게 완주하는 걸 연습을 한다고 해보면, 이제 대부분 학원에서 원래 실전반이라고 하면은 피아노 한 곡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그 완성도 있게 쳐보라고 하죠. 그러다 보면은 뭐 잘 치는 친구들이야 이제 한 개나 뭐 혹은 뭐 2개 부분 정도 이렇게 실수를 할 텐데, 뭐 불행하게도 이제 보통 그 땡스기빙 때 웨스투시를 하는 친구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틀려대요. 여기저기서 막 틀려대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고오버한다, 저렇게 고오버한다 하면은 뭐 이 토픽은 이렇게, 저 토픽은 저렇게,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정신없이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선생님도 이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딱 요 부분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 때가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실제로 웨스투시 뭐 실전반을 운영을 할 때도 항상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. 어떻게 하면은 딱 요 개념, 내가 오늘 공부한 거에선 앞으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겠다,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다음날 뭐 시험을 보더라도 어제 공부한 부분에서만 안 틀리면 되거든요.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니까. 이러면 이제 애들이 약간 신나서도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데, 오늘도 여기서 틀리고 내일도 여기서 틀리고, 이건 뭐 틀리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가 결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늘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이렇게 쭉 남아있기 때문에, 원래 땡스 캠프에서도 그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를 하루 왼종일 그걸 시키는 거죠. 왼종일 그걸 시키고 마지막 하루 이틀만 진짜 일반적인 학원에서 얘기하는 실전반 테스트로 이렇게 넘어가곤 했었는데, 이게 땡스 캠프가 참 좋았던 게, 뭐 이렇게 지난 일이지만 참 좋았던 게 애들 하루 종일 생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아침부터 거의 밤까지 저는 애들이랑 늘 같이 있어 주는데, 그러다 보면 좀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도 그래도 선생님도 옆에 있고, 친구들도 뭐 속으로는 욕을 하겠지만 뭐 속으로 욕하면서도 어쨌거나 꾸역꾸역 뭐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오전 시간에는 토픽별로 개념 정리를 해주고 그 개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. 뭐 애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토픽은 막 거의 우수수수 다 틀릴 거예요. 문제를 풀다 보면은. 그리고 이제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수학 선생님들의 뭐 거의 이 고질적인 그 질문을 받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, 침이 튀네요. 개념반이라고 해서 개념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뭐 꼴랑 메스투시 같은 시험에 대해서 개념으로 뭐 얼마나 정리를 하겠어요. 이 개념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, 이 개념을 바로 익힌 다음에 이 개념의 뭐 용어, 공식들 당연히 익혀야겠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,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메스투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
난이도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 건지. 그러다 보면은 이 메스2C 난이도에 맞춰서 개념들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어떤 출제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따라서 요 개념 정리 앤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라고 해도 뭐 거의 실전 문제 대부분을 다 풀게 돼요. 엄청나게 빡센 클래스가 될 거예요. 속도도 빠르고.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요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물론 독립적으로 들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오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풀이 뭐 실전반 원, 뭐 그냥 원은 뭐 실력별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. 이건 어떤 거냐면 오전에 이제 그 개념 정리했었던 걸 가지고 오후에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아노 한 곡을 전체적으로 다 봐보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뭐 부분 당연히 틀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한 부분만 안 틀리면 돼요. 공부한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안 틀리면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학생이 있겠죠. 이제 그 부분은 막 울고 반성하고 뭐 오답 노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나가는데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선생님들은 개념별, 유형별 이런 수업을 좋아하시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뭐 거의 광적으로 집착을 하죠.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텍스트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요. 이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푸는데 그렇다고 또 애들이 선생님들처럼 아 이거는 이 개념이군요. 이거는 이 유형이군요. 이거를 그 선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 눈을 길러주는 차원에서도 풀 테스트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. 메스2C 주제 뭐 풀 테스트라고 하면 약간 좀 과한 느낌이 있긴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 유형들이 섞여 있을 때 그 유형을 골라내는 연습을 하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실전반인데 요 실전반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80% 이상이 개념 설명이에요.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개념은 아니고 이제 개념에서부터 문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른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솔직히 뭐 이 짧은 기간에 애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. 그래서 뭐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땡스는 뭐 캠프가 아니다 보니까 단점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을 호텔에 몰아놓고 하루 왼종일 자꾸 공부시키는 게 훨씬 편한데 대신에 또 유일하게 생긴 조금의 장점은 뭐냐면은 시험 직전주 있죠. 시험 직전주. 12월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직전주. 원래 매년 땡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실력이 약간 줄어드는 시점에서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뭐 애들이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시험 직전까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실전반 1을 듣지 않고 개념반 듣고 나서 실전반 2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첫 주에는 개념 위주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리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주에는 실전반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대신에 이게 시험 직전 주인데 수학 뭐 적당히 잘하는 친구는 상관없어요. 뭐 애초에 750 이상인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700점도 안 나오는데 그냥 전주에 일주일 혼자 열심히 공부해보면 돼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서로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점수대에 따라서 자기는 뭐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전주에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시험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뭐 하루 전, 이틀 전, 3일 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억에 남는 정도는 훨씬 더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대부분 집안도 좋고 뭐 애들이 까보면 다 머리는 좋다 그래요. 제가 느끼기에도 뭐 머리가 특별하게 안 좋거나 막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뭐 생존 전략이기도 한데 귀여움을 받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가도 이해가는 척을 이렇게 많이 해요. 이해가는 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성장해 온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야지 뭐 할아버지들이 용돈도 좀 더 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항상 칭찬도 막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, 뭐 머리가 좋다, 뭐 너도 뭐 부모님을 닮아서 서울대에 가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기가 정말 잘 모르는데도 그 오개념을 가진 채로 아는 척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개념 정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학생들과 10년 정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한 10가지 질문을 던져서 7개 정도를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. 뭐 거의 막 10중 8구 애들이 다 틀려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개념들이 산재해 있는데
그리고 이제 실전반에서는 약간 그 두더지 잡기처럼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. 두더지 잡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틀린 문제 요거를 가르쳐 주면은 요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살짝 틀어지면 다음 문제에서 틀려요. 다음번에는.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동기부여를 좀 저하시켜줘요. 의욕 자체를 저하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뭔가 공부했다는 느낌도 안 들고,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워낙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메스투시로만 한정 짓지 않고, 메스투시가 이제 대부분 SAT2의 시작이자 대부분의 학생들에서는 이제 오피셜 테스트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어떻게 하면 좀 공부답게 제대로 공부를 해볼까.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짧은 기간에, 원래 땡스는 또 한국에서 유학생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걸 포기하고 희생을 해서라도 1주, 2주 동안 좀 빡세게 공부를 해서 좀 뭔가 보람찬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. 땡스 캠프, 그래서 저는 아쉬움은 많지만 캠프를 못 가서 아쉬움은 많지만 한국에서 거의 그대로 구현해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렇게 믿고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아마 좀 보람 있는 땡스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